제가 어떤 분의 소개로 이걸 먹고 몸이 좋아지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작하면서 여기가 사실 풍기 영죽은 한 시잖아요. 시기 때문에 엄청나게 인삼상해가 많이 있습니다. 인삼고지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1년에 3월 한 채 정도 사서 어, 터복, 중복, 말복대, 삼계탕 끓여 먹는 게 전부 다였는데 제가 이제 먹고 몸이 좋아지니까 이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겪는 어, 그것보다가는 제가 고객한테 권해드려서 좋아진 분들 사례를 어, 이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여태까지 내가 먹어보지 못했는데 나는 먹어서 좋아졌는데 과연 다른 사람도 이걸 따라와서 먹어줄까 엄청 궁금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증명이 필요했고 어떤 누군가가 타겟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타겟이 풍기 김순자 지사장님 삼농사 그때 당시에 52년 삼농사를 지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과연 풍기에서 지금 팔고 있는 삼하고 순우리 인삼 삼하고 나는 좋아졌지만 다른 사람이 내가 말했을 때 내 말을 과연 100%다 믿느냐?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먹여가지고 그 사람도 과연 좋아지는가를 증명이 필요해서 선택했던 분이 풍기 김순자 지사장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제가 드시게 하면서 그분이 대장의 용종이 없어지면서 그 딸이 머리에 뇌졸중 증세가 있었는데 그것도 좋아지면서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가장 확신을 가졌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 그 본사에 계시는 어 박남득 그 호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박남득 부총괄님인지 모르겠네. 부총괄님, 그다음 이수연님, 그다음 장명실님. 이 세 분의 경험을 제가 이 지사를 오픈하면서 엄청나게 경험담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험은 제2의 스승이라고 제가 다 경험해보지 못했는 것들을 그분들이 지금 저처럼 이렇게 매일 아침 교육으로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에서 10가지 메모를 다 했습니다. 메모를 하면서 간접 경험을 하면서 이제 제가 영주에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인근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듣게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좋아지면서 오늘까지 정착을 했는데 그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분은 안동에 계시는 이발소 하시는 분입니다. 이발소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저번 주에 저를 만나가지고 이제 몸이 다 좋아졌다 하면서 저하고 그분을 소개해줬는 분을 식당에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냥 산만 딱 갖다 주고 과연 몸이 딱 좋아졌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분이 지금 언제부터 복용을 하셨냐 저기 보니까 2017년도부터 복용을 하셨는데 이분이 오늘의 제가 식사 대접을 받고 소개해 주신 분한테 소개를 안 해줬으면 제가 죽었을 겁니다. 이사님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저한테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인사를 했을 때 제가 정말 좀 울었어요. 왜냐면은 이분을 관리하면서 제가 겪었던 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은요. 그 이제 소개받으신 분을 통해서 제가 처음 이분을 만났을 때 엄청 얼굴이 안 좋았습니다. 엄청 얼굴이 안 좋았는데 그분 얼굴이 처음 봤을 때 얼굴이 이 모습이에요. 얼굴이 불긋불긋하면서 눈이 힘이 하나도 없고 이때가 이발소를 접어야 되겠다 하는 시점이었어요. 이발소를 내가 도저히 안 돼서 접어야 되겠다 해서 그러면은 저희 걸 드셔보시고 안 좋아지면은 그때
접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해서 드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남자이면서 세탁, 이발소에다가 제조기를 들여놓고 초탕 3일 재탕 이틀 해가지고 지금까지 달여서 드시는데 맨 처음에 들어갔던 게 오지, 그 다음 팔찌, 또다시 오지, 팔찌, 오지, 특삼, 이렇게 해가지고 7년 동안 지금 오지, 팔찌만 복용을 하고 계시는데 드시면서 맨 처음 이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아우 이사님 그때는 이사님이라고 저를 불렀죠. 이사님 눈이 참 좋아지는 것 같아요. 피곤하지를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쉬워요. 밥맛이 땡겨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유 맞아요. 다 좋아지죠. 차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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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지죠. 이러니까 아유 좋아요. 좋아요. 근데 몸이 우리가 저 적삼을 복용하다 보면은요. 처음에는 몸이 쭉 좋아집니다. 좋아져가지고 드시는 분들이 좋아가지고 아우 정말 너무 좋다 좋다 이랬는데 몸이 견뎌낼 수 있을 정도까지 어 몸이 업이 되면은 그다음부터 치고 들어오는 게 2차적으로 호전 반응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몸이 좋아지고 나면은 그게 뭐냐면은 저 체온이 정상 체온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저 체온에서 정상 체온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몸이 좋아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나빴던 부분들이 다 나타나면서 호전 반응이 나타나는데 여 사장님도 엄청나게 이제 호전 반응을 겪더라고요. 그 맨 처음으로 왔는 게 어지럼증, 두 번째 이 속이 위장이 그렇게 아팠대요. 근데 이분이 25년 동안 위궤양 약을 복용을 하고 있었던 시점이에요. 25년 동안을 위궤양 약을 복용하면서 이사님 어떨 때는 안 아픈데 지금 속이 아파갖고 가게 문도 못 열고 지금 누워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서 내시경을 하고 왔는데 내시경에는 이상이 없는데 왜 이렇게 아파요? 왜 이렇게 아픕니까? 그래서 사장님이 25년 동안 지금 위궤양 약을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신경세포가 이렇게 죽어 있다가 시들어 있다가 식물 잎이 시들어 있다가 이렇게 물을 주면은 살아나는 것처럼 사장님 이 속에 있는 모든 점막 세포가 살아나느라고 신경을 살짝 살짝 건드려 주니까 아픈 거니까 조금 참아 보시소 내가 이러니까 아이고 아파도 너무 아파요. 근데 어떨 때 가면은 또 오늘은 거짓말처럼 안 아파요. 그러면서 이분이 두 달에 한 번씩 내시경을 받더라고요. 근데 내시경을 받는데 이상은 없어. 근데 계속 아프다 그래. 그래서 사장님, 이거 모든 세포가 정상으로 돌아오려면 2년 정도는 걸리는데 2년 정도는 저하고 이렇게 만나면서 저한테 하소연하면서 싸우면서 이렇게 견디셔야 됩니다. 2년만 참고 기다립시다. 그러면서 제가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니면은 뭐 한 달에도 뭐 몇 번씩 내려가서 체크를 이렇게 하는데 아이고 이제 안 먹을 나이도 아이고 너무 아파갖고 못 먹어요. 근데 내시경을 하면 이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려 봐야죠. 그건 그래요. 이게 1년, 2년 제가요, 시달렸습니다. 그 시달리는 과정 속에서 속이 너무 아프니까 어떨 땐 또 배까지 아프대요. 그래서, 안동병원에 가서 내시경을 하면서 너무너무 아프고 안 아프다, 아프다, 안 아프다 하니까 다시 안동에 가면 성소병원이라고 있는데 성소병원에 두 밤을 자면서 입원을 해가지고 머리에서 발끝까지를 검진을 다 받아도 이사님 그 검사를 어째 이렇게 몸이 아프지요? 안동만 아프지요? 그러니까 몸이 좋아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요.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내려가면서 계란도 사다 드리고 찐빵도 사다 드리고 김밥도 사다 드리고 과일도 갖다 드리고 계속 이제 관리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시경 배가 아파서 내시경을 간다고 아침에 전화가 왔어. 9시 돼가지고. 그 어때요? 갔다 와서 전화가 왔는데 에이 돈만 7만 원 버렸니도. 아무 이상은 없다는데 배도 아팠다가 위도 아팠다가 사장님이 살아왔던 생활 습관 얘기를 좀 해보소 이러니까 아침에 일찍 한 5시 반 정도 출근하시면은 손님이 막 줄어선답니다. 그러면은
점심시간에 내가 밥을 못 먹고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는 게 수십 년, 올해 몇 년째입니까? 그러니까 올해가 지금 62년 차랍니다. 62년째. 62년째 지금 이발소를 하고 계시는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중학교를 8등으로 들어갔는데 아버지요 내가 8등으로 중학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니까 야가 뭔 소리를 하고 있나 돈이 어디 있다고 중학교를 가노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굉장히 효자인데 아이고 알았어요 아버지요 그럼 제가 중학교 안 갈게요 하고 바로 들어가는 게 이발소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발소 들어가가지고 지금까지 62년째를 하고 있으면서 한창 돈을 벌 때 식사를 거의 다 굶었다는 얘기예요. 정상적인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않고 이발 일을 하고 돈만 모으다 보니까 이 위는 정상적인 제 시간에 음식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위산이 분비가 됩니다. 위산이 분비가 되면서 음식량이 들어가지 않으면 내 위 벽을 긁기 때문에 이분이 계속 위 벽을 긁으면서 상처를 받으면서 긁으면서 상처를 받으면서 위 기능이 다 되었던 그런 상태였어요. 참고로 위는 겹이 5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5겹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5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많이 먹어도 배가 갑자기 뻥 터지지를 않아요. 만약에 풍선처럼 한 겹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바로 배가 터지겠죠? 그래서 위는 5겹으로 되어 있고 참고로 혈관은 3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3겹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많이 아프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한참 한 1년 이상 지났는데도 계속 통증을 호소하니까 제가 가면은 그때부터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사님 날 좀 어디 돈 1,000만 원 주면은 날 좀 죽여주는 데 있으면 날 좀 죽여주소. 누가 날 죽여준다 그러면 1,000만 원 드릴게요. 그 소리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금 아마 근 1년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1년만 더 고생하면은 되는데 왜 여태까지 잘 참으셨잖아. 그러면서 또 일은 하시잖아요. 이러니까 맞아요. 또 이발 일은 해요. 그런데 엄청 아플 때는 또 못하니까 이게 문제죠. 이렇게 좋은 걸 먹는데 어째리 아플게요. 신뢰가 떨어지다가 또 안 아플 때는 신뢰가 올라가다가 계속 저하고 이제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답답해갖고 그래요. 그럼 내가 죽여줄 테니까 날 1,000만 원 줘서 사장님 내가 죽여주고 1,000만 원 받을게. 그러다 보면은 또 웃다가 또 다시 도닥거리면서 또 다시 올라오고 하는데 한 번은 내려가니까 이분이 편지봉투로 반 정도의 수면제를 사놨더라고요. 수면제를. 이걸 어떻게 구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약국마다 2알씩 샀대요. 잠이 안 온다 하면서 약국마다 2알씩, 2알씩, 2알씩 이렇게 해가지고 편지봉투로 반봉투를 사놔놓고 이사님 저는요 이제는 정말 죽어야 되시다. 내가 너무 아파가지고요 이제는 못 사니다. 내가요 자전거를 타고 수면제를 2알씩 모아가지고 이거를 한 입에 털어 엮고 죽으려고요 이러는 거예요. 저를 보여주면서.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이거 무슨 소린고 싶어가지고 아휴 그래요. 그럼 그래야죠. 뭐 죽어야죠. 그래 놔놓고 사장님 커피 좀 한 잔 타주세요. 그러니까 제 커피를 타러 가는 사이에 제가 그걸 가방에 넣었어요. 넣고 이제 계속 다른 얘기를 하면서 여태까지 기다렸으니까 조금만 참읍시다. 이 호전 반응 올 때는 이게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통증이 반드시 따라야 낫습니다. 아프지 않고 엄마들이 아기를 놓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하늘에 별이 보이고 통증이 와야 몸이 좋아지는 것처럼 사장님도 지금 25년 약을 먹었지만 이전부터 얘기하자면은 얼마나 이 위가 아마 기능이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참읍시다. 그러면서 제가 그 약을 가방에 넣어가지고 그거 달라 그럴까봐 그냥 빨리 일어서가지고 제 약속이 있어가지고 가야 됩니다 하고 제가 그냥 왔어요. 빨리 와가지고 한참 영주 거의 반까지 오다니까 저한테 전화가 따르러 왔는데 이사님 저 그 약 못 봤습니까? 이렇게 무슨 약요? 그 사장님이 그 암 저 주머니에 넣던데 못 봤는데 이러니까 그리고 제가 그 약을 한참 동안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 이따가 나중에는 다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그거를 이제 많은 분들한테 제가 보여줬어요. 이렇게 통증이 오면은 이분처럼 이렇게 수면제 약을 먹고 죽을 만큼 이렇게 이런 행동을 취한다. 이러면서 보여주다가 결국은 나중에 버렸는데 그분이 그러면서 2년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 위장이요.
거짓말처럼 괜찮아졌어요. 지금은요, 이사님 고구마를 먹어도요, 소화도 잘 되고, 생목도 안 조이고, 밥도 잘 먹고, 소화도 잘 되고, 그런데 이 배에 가스는 또 왜 이렇게 차느냐고 이래요. 위는 한 개도 안 아프대요, 이제는. 근데 계속 장 쪽에 가스가 차가지고, 변은 정상적으로 보십니까? 예. 잠은 정상적으로 보시나요? 그러니까, 예. 식사는 잘 하시나요? 예. 모든 게 다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배는 계속 살살 아프면서 배에 가스가 계속 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떨 때는 또 설사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또 삼이 다 떨어져 가니까 자, 이번에는 그러면 특삼을 좀 먹시더. 그래갖고 특삼을 또 권하고 다시 오지를 권하고 계속 삼을 권하니까 먹어도 다 깨끗하. 위장이 지금 좋아졌는 거 보면 모르나요? 이것도 2년 6개월 걸렸으니까 이 배 아픈 것도 또 지금부터 또 2년 걸려야 된다 생각하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서 이분이 저한테 조건을 걸더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이사님 먹으라 그러는데 먹을 테니까 그 대신에 여기 각서를 쓰라 그래요. 저보고 수도 없이 제가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제 각서 쓰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이 위장이 막바지에 좋아지는 시점에서는 제초제를 마셨어요. 아침 9시 반에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이사님 더 이상 제가 이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내가 이것저것 많이 괴롭혀서 죄송하다면서 안녕히 계시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뭔 소리 하십니까? 이러고는 탁 끊더라고요. 그래 한 10시 좀 넘어 10시 10분쯤 전화 왔는데 이사님 제가 이제 제초제를 마셨습니다. 이래. 안녕히 계시소래. 아유, 사장님, 뭔 소리 하느냐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 위가 이제 누 맞거나 완치가 될 텐데, 왜 그걸 못 기다리냐고. 빨리 손을 넣어가지고 올리라고 그러니까, 아유, 아니에요. 손을 넣어서 올리면요, 더 나쁘다 그래갖고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니다. 그리고 저 사모님한테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아유, 저 집사람은 전화 안 받고, 그 뭐 며느리가 전화를 받아갖고 이제 잘 있으라 하고 인사를 다 했대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제가 소개해주는 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유, 큰일 났다. 이발소 사장님이 지금 제초제를 마셨다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어머, 이거 조금 전에 우리 집 앞으로 삐용삐용 119가 갔는데, 그러면 그 차인가? 그러면서, 아이고, 나는 못해요. 나는 무다히 소개해줘가지고, 내가 무슨 원망을 들을지 모르는데, 나는 막 못해준다면서 이분이 막 더 놀래가지고, 나보다 더 놀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 전화를 받고 나서부터는 하루 종일 일이 안 되고, 마음이 둥당거리고, 야, 이분이 어떻게 제초제를 먹었나. 그래서 제가 농약방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저 아는 분이 제초제를 먹었다는데, 그 위독할까요? 이러니까, 아유, 요즘 제초제는요, 하도 좋은 사람들이 부부싸움만 하고 농사 잘 안 되면 농약을 마시기 때문에 제초제를 지금은 안 죽게끔 만들어냈대요. 그래서 일단 안심이 되더라고. 근데 그라목시온이라 그는 농약은 먹으면은 바로 이제 치명타인데 그 외에 일반 제초제는 위세척만 해놓으면 살 수 있다 이래가지고 안심이 되더라고. 안심이 되어가지고 제가 거의 한 1일, 2일, 3일 계속 소개했는 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분 돌아가셨다는 얘기 들렸어요? 아니요, 죽었다 소리 없어요. 3일차 죽었다는 얘기 없어요. 없어요. 4일, 5일, 6일, 7일차 되겠더니 죽었다는 소식 못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을 통해서 번호를 걸어줘가지고 그분 전화기로 해가지고 이발하러 가면 되냐고 전화 한번 해보세요 하니까 아, 사장님 지금 이발하러 가면 됩니까? 하니까 오늘은 늦었고 내일 오소. 그 소리를 듣고 제가 바로 안동으로 내려가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가 났잖아요. 사장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죽으려면 차라리 그때 죽어버리지. 왜 살아가지고 또 이렇게 이발하고 돈 버시냐고 웃으면서 반 농담, 반 진담 겸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아이고 명이 또 살아난 명이고 또 이사님 얼굴 보라는 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일을 하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또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시면서 한 달, 두 달, 한 3개월 정도 지났을까 전화가 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는 여상 아프다 하고 이사님 제가 목이 쉬었어요. 목이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래. 왜 목이 말이 잘 안 나와요? 이렇게 무다히 목이 쉰대요. 그래 한 3일 지나니까 또 목이 쉰대. 제가 이분이 이렇게 계속 많이 마시는데 한 달에 2통을 마시는데 목이 쉴 일이 없는데 왜 목이 쉴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 그렇구나. 제 초제를 마실 때 그 점액 옆으로 제 초제가 이렇게 묻으면서 그게 세포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게
삼을 먹으면서 바깥으로 나오는구나. 제가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래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사장님, 그때 제초제 마실 때, 이거 넘어갈 때, 이 기관지 쪽으로 세포로 파고 들어갔는 게 이게 부풀어 올라갔고 아마 바깥으로 밀어내니라고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 봅시다. 한 일주일만 기다려 봅시다. 이러니까 안동 이비인후과 가니까 아무 이상도 없대요. 그런데 목은 점점 더 쉬어가지고 이제 말이 더 안 나온다 이래가지고 사모님이 아이고 이래 안 된다. 대구 저 경대병원으로 가봅시다 이래갖고 경대병원으로 가셨어요. 가가지고 아 해갖고 보니까 한 3일쯤 있다 다시 한번 와보이소 이래가지고 갔다 왔는데 안동서도 암도 아니고 이상도 없고 여기서도 암도 아니고 이상도 없고 근데 목은 계속 부풀어 올라가지고 조금만 참아보세요. 병원 안 가셔도 됩니다. 그게 부풀어 오를 대로 부풀어 오르면은 아마 터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제 말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를 못해. 어떤 식으로 부풀어 오르느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부풀어 오거든요. 이분은 지금 이게 손목인데 여기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이따가 이분 얘기도 잠깐 할 건데 이렇게 그분 목도 이렇게 이제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부풀어 올라가 터지는데 안 되니까 결국은 경대병원에 이제 3일 뒤에 가가지고 하니까 의사가 뭐 목으로 갖고 뭐를 툭 찌르 들으래요. 이 목을 툭 찔러 놓고는 터지니까 목이 아무렇지도 안 하고 주사도 없고 약도 없고 다 됐습니다. 집에 가세요.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이고 이사님 참 용해요. 용해요. 왜 그렇게 왜 받는 것 같이 얘기하니까 희한해요. 거짓말 같아요. 이러면서 또 저 말을 또 신뢰를 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목도 다 괜찮아졌고 그러면서 일은 계속 하는 거예요. 하루에 20명, 30명씩 일을 하면서 배는 계속 장이 가스가 차면서 지금 그동안 위가 나빴는 게 장까지 나빴기 때문에 지금은 대장의 길이가 1.5m, 소장의 길이가 6m에서 7m, 합하면은 사장님 창자의 길이가 10m인데 10m 길이에 그 안속이 다 헐고 그다음에 세포가 죽고 병들고 했는 게 다 살아나느라고 계속 가스가 차고 또 괜찮아졌다 좋아졌다 하는 거니까 좀 기다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에휴 너무 아파가지고 연전 장사도 못할시도 그러면서 제가 다시 이제 오지를 권했어요. 그러면 자 이사님 제가 이사님 말 듣고 또 오지를 살 테니까 여기다가 각서를 쓰래요. 제가 각서를요 그분한테 몇 번을 썼어요. 자기가 부르는 대로 쓰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A4 용지를 갖다 놓고 각서를 씁니다. 뭐라고 다시는 우리 이발소에 오지도 말고 그리고 다시는 나한테 3을 팔지 않기로 약속합니다. 이 각서를 쓰기 이전에는요 수도 없이 제가 그분한테요 우리 이발소 오지 마소 오지 마소 다시는 오지 말아요. 왜 자꾸 우리 이발소 오니까 이 소리를요 수백 번은 들었을 거예요. 갈 때마다 저한테 이발소 오지 마라 그래요. 아픈 게 낫지도 않았는데 왜 자꾸 오니까 오지 말아요 오지 말아요 오지 말아요 오지 말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분 말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그리고 웃어요 그냥. 예 다시는 안 오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한 일주일 지나면 또 갑니다. 그래 가면은 오지 말라는데 또 왜 오니까 우리 저 마누라 알면 큰일 나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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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왜요? 사장님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이도 아니고 손목 잡는 사이도 아니고 입 맞추는 사이도 아닌데 저는요 기계를 잘 쓰나 못 쓰나 관리하러 오는 입장인데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서 또 가요. 그러면은 매일 갈 때마다 오지 마라. 만약에 다른 분 같으면은 이 오지 마라 소리를 이렇게 들으면요 자존심 상해서 안 갈 겁니다. 근데 저는 이분이 정말 이 상태에서 얼마까지 좋아지느냐 저는 증명이 필요했고 저한테는 경험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증명도 해야 되고 경험을 나는 쌓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제가 관리가 들어가면서 지금 7년째 2017년도니까 지금 24년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7년까지 제가 우리 집에 오지 마소, 이발소 오지 마소 얘기를 들으면서 마지막에 각서를 몇 장을 썼어요. 다시는 우리 집에 안 오기로 하고 이게 마지막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고 각서를 써가지고 지장 찍고 다 했습니다. 예, 제가 지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 다 종이에 써요. 쓰고는 또 일주일 있다 또 갑니다. 모르는 척하고요. 그거는 잊어버린 척하고 가요. 아니 각서까지 쓰고 또 외우니까 이렇게는 우리 언제 각서 썼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러면은, 아이고, 이사님 왜 이렇게 하니까, 왜 이렇게 하니까. 아, 그냥 없었던 걸로 하시다, 뭐. 이미 하면 뭐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는데, 일단 사장님 좋아질 때까지는 제가 또 조금 더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했는 게 지금 7년 세월이 흘러서 저번 주에 가니까요, 그분이 저한테 정중하게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면서, 이사님, 이제는 배도 안 아프고, 아무 데도 안 아프고, 컨디션이 너무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속에 있는 분하고 같이 제가 오늘 식사 대접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날은요, 제가 문에 딱 들어가는데 손님, 저번 주 화요일이었는데, 손님 이발을 딱 하면서 제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아이고, 이사님 어서 오이소. 어째 내려왔니까, 이렇게. 아이고, 삼 배달을 왔죠. 아이고, 내가요, 한 600만 원치는 삼 더 살게요. 이래. 처음에 딱 들어가는데 저를 보고 그 소리를 하시더라고. 600만 원치를 내가 더 살게요. 예? 그러면서 손님을 이발을 하다가 말고 서랍을 열더니만 통장을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돈만큼 다 살게요. 그 약속이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 근데 그분이 식당에 가서 좋아져서 식사를 하시면서 그 소개해주는 분한테 원망해서 미안하다. 왜 그런 사람을 소개시켜줘가지고 돈만 쓰게 만들었느냐. 원망을 많이 했는데 정말 미안하고 소개 안 시켜줬으면 내가 죽었을지도 몰래 그지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하면서 이사님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정중하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식사 대접을 하고 이제 받고 나오면서 식당 아줌마한테 식대비 나머지를 전부 다 팁으로 주시더라고. 그래, 웬일이세요, 사장님? 이러니까. 아, 내가 기분이 좋은데 뭐는 못 주겠습니까? 식당 아줌마 하는 소리.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해드는 것도 없는데 나를 돈을 이래 주면 어떡하니까. 아이고, 내가 기분이 좋아서 드립니다. 그 이발소 사장님 얼굴이 요랬었잖아요. 이게 이제 드시기 전에 제가 항상 저는 먹기 전에 인증사진을 이래 찍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사진 찍을게요 하고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초상권 침해로 우리가 나중에 걸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미리 사진을 찍고 싶을 때는 그분한테 양해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요랬던 분이 지금 어떻게 변했느냐면은 지금은 얼굴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보자면은 이렇게 얼굴이 이랬던 얼굴, 지금 이 얼굴. 주름도 없어요. 참고로 이분이 원래 78입니다. 78인데, 내가 한 80살까지는 안 살릴겨, 이래. 80살이 뭔겨, 100살까지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사장님하고 제가 지금 내일, 화요일 날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600만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저는 오지 한 박스를, 목표를 걸고, 또 다시 내일 이제 이분하고 또 다시 올 거냐, 안 올 거냐, 각서 쓰라 그러면 써가면서까지 제가 이분한테 또 권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그래서 제가 참 보람을 느끼는 게 이렇게 증명하고 경험을 쌓고 여기에서 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이 풍기 삼고지에서 그 많은 수많은 가게들을 다 뒤로 하고 제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지사를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요분도 엄청 몸이 많이 아팠던 분 얼굴 맞지, 그죠? 이렇게 많이 아팠던 분이고, 지금은 이렇게 젊어졌습니다. 지금 이분은 8년째 드시고 있는 분이에요. 8년째. 네, 8년째 드시고 있는 분이고, 이분이 드시면서 나타나는 경험담을 먼저 사진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발목입니다. 발목.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얼굴. 얼굴 여기 보면은 여기 콧구멍 밑에 여기 드시면서 구멍이 뻥 뚫어지더라고요. 구멍이. 그러면서 여기에서 진물이 거의 2달 이상 여기에서 진물이 나왔어요. 여기 콧구멍 여기에서 손수건으로 계속 닦으면서 이거는 이분 목 뒤떨미예요.
목 부근. 여기 살이 막 일어나가지고 녹아버려요. 이 살이. 이 염증과 이 독소에 의해서 살이 녹아버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목 앞쪽.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정면 찍어놓은 얼굴이에요. 그리고 목 부근 한번 보세요. 이렇게 호전 반응이 엄청 심하게 나오죠. 이것도 목이고요. 이거는 이쪽 옆에서 찍었는 모습입니다. 옆에서 찍은 모습. 이것도 앞에서 찍은 모습. 이거는 등 쪽. 이거는 배. 이거는 다리. 자, 다리예요. 이거는 손목. 손이죠. 네, 손. 자, 요거는 다리. 요것도 손이고, 아까 전에 또 요것도 손목. 자, 이분이 이렇게 호전 반응을 지금까지 보여드리는 사람이 지금 8년 차 드시고 계시는 분인데요. 이분 몸에서 지금, 얼굴, 목, 다리, 몸, 손목, 이 몸이 동시에 이게 다 일어났다고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을. 그때 이분이 어떤, 저 아는 언니가 소개를 해가지고, 저희 적삼을 드시기 전에는 이런 게 안 나왔어요. 안 나와가지고 저하고 상담을 했는데, 병원에 다 가도 특별한 병명이 없대요. 병명은 없고, 몸은 밥을 못 먹고 계속 누워 있어야 되고, 민방, 양방, 한방 다 해봤대요. 다 해봤는데도 답이 없어가지고, 야야, 니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순우리 삼인가 뭐 내 아는 동생이 하는데 그거 좋다는데 니 그거 한번 가보자 이래갖고 데리고 왔는데, 이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는 게 보통 만성질환자 몸이 많이 안 좋은 분들은요 2년 이상 장복해야지만은 반드시 결과가 옵니다. 이거는 제가 10년이 넘도록 경험했는 거예요. 2년이 무조건 넘어야지 그 병의 뿌리를 뽑고, 아, 내가 몸이 진짜 좋아졌구나 하는 소리가 나오지. 3개월, 6개월, 1년 이런 거는요, 만성질환에서는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왔는데 2년 정도 복용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우, 먹으라 그러면 먹어야죠, 뭐. 그러면은 일단은 계속 교육을 좀 들으면서 먹읍시다. 교육을 들으러 오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들으러 온대요. 그래서 이분이 계속 이제 교육을 들으러 오면서 3월 뭐를 먹었냐면은, 자, 오지 그때 130만 원 할 때 어, 107만 원 할 때부터 먹어가지고, 101만 원 할 때부터 먹어가지고 130만 원까지 지금 샀는데, 101만 원 할 때 기계하고 5,200만 원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5,200만 원을 가지고 2박스를 무조건 사세요. 사가지고 2년을 먹을 걸 준비를 해야지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이러니까, 뭐, 이분은 이미 민방, 양방, 한방 다 했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잖아. 그죠? 그래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드시면서 오지를 한 달에 2통, 3통 넘어가는 양만큼 먹으라 그랬더니만은 이 호전 반응이요. 이렇게 심하게 나올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분이 막 이 목에 감고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막 장갑 끼고 이렇게 왔는데, 제가 하는 소리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언니, 이걸로 인해서 피부과를 간다 하면은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사무실에 오시지 말고 담도 안 팝니다. 제가 약속을 딱 했어요. 그렇게. 알았어. 내가 병원에 안 가면 되잖아. 자, 여러분 같으면은 이렇게 많은 호전 반응이 온 전신이 다 뒤집어지면은요, 병원 가요. 지금 여기 나오시는 분한테 내가 이분하고, 우리 여기 권영순 씨라고 이제 오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하고 둘이 내가 한번 얼마 전에 식사 대접을 해갖고 둘이 만나게 해줬는데, 정말 그때 병원에 한 번도 안 갔어요. 이렇게네. 병원 안 갔어요.
요 교육 듣고 요 사장님이 가지 마라 그래갖고 한 번도 병원 안 갔어요. 이러니까 이 건영순 씨라는 분이 하는 소리가, 야, 나 같으면은 요 사장 몰래 병원에 같이, 나 같으면 병원에 갔을 거라면서 둘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분은 와서 교육을 들으면서 제 얘기를 따라준 거예요. 이발소 사장님이 저 얘기를 따라줬는 것처럼. 그래서 코에 여기 진물이 흐르는데 계속 손수를 갖고 닦으면서 피부 여기에다가 무조건 상을 계속 바르라 그랬어요. 바르고 내두고 뒤내기고 무거리고 뭐고 전부 바르라 그랬어. 그리고 절대로 끌지 마라. 끌지 말고 가려워서 못 참을 정도 되면은 두들겨라 그랬어요. 두들겨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거의 한 6개월 정도 되니까 100% 피부 보세요, 지금. 100%. 예. 이게 옆모습 찍는 거고,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래서 이 언니가, 내가 앞으로 살 길은 이거밖에 없다, 이러면서 지금은 돈 벌러 다닙니다.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온몸이 다 뒤집어졌을까요? 그분의 생활 패턴을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하고 물으니까, 아침 새벽에 일찍 밥을 먹고 이분을 하는 일은, 어, 사과, 꽃이 피면은 꽃젓가를 다닌대요. 사과나무, 꽃젓가. 그 다음에 잎이 떨어질 때 되면 잎젓가. 그 다음에 열매젓가. 그 다음에 사과 따고. 그 다음에 사과 선별하고. 1년 12달 노는 날, 비 오는 날 빼고는 사과나무 밭에 가서 일을 했던 분이에요. 그 사과밭에 가서 일을 하자니까 사과를 따고 잎젓가를 하니까 이 팔에 농약이 계속 묻었던 거예요. 계속 농약이 묻으니까 이 손에 그 농약 성분이 계속 안으로 파고 들어갔었던 게 이렇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게 이 누렇게 나오는 거 보세요. 이제 이 농약 성분이. 그리고 사과의 잎을 따고 열매를 따다 보면은 이 목 뒷덜미가 계속 이 사과나무에 시시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부딪힌다는 얘기예요. 부딪히니까 목 뒷덜미도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오존 반응이 올 때.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전신이 농약에 너무 뭐라 그럴까 중독이 됐다고 봐야죠. 간접 중독. 그래서 우리가 피부에 묻어가지고 그게 안으로 스며 들어가는 걸 다이옥신이라 그래요. 다이옥신, 발암물질이죠. 이 다이옥신을 바깥으로 밀어낼 수 있는 유일한 음식이 홍삼이라고 우리 저기 김시간 박사님이 말씀하셨잖아, 그죠? 그래서 이분이 30년, 40년 동안 사과나무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결국은 그 약 성분이 몸 안으로 너무 많이 파고 들어갔기 때문에 사진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데 본인은 그만큼 약이 없을 정도로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삼을 드시면서 그 독소가 바깥으로 빠져나왔잖아요. 얼굴로, 팔로, 다리로, 몸으로. 그 다음에 나오다 너무 긴급하니까 얼굴에는 코 밑에 구멍이 뚫혀가지고 진물이 흐르면서까지 독소 배출이 다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도 언니 식사합시다 이러면 그래 그래서 저하고 항상 만남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분인데 이분은 지금까지 삶 외에는 드시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살아왔던 그 생활 습관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병이 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힘들어했던 그 세월을 순우리 우리 적삼이 이분을 완전 자연 치유를 시켜놓은 겁니다. 자연 치유. 자, 그리고 요분 얼굴 한번 보세요. 내가 이분이 오해할까봐 나랑 기념사진 찍자 그러면서 제가 이거 거의 한 10년 전에 찍은 거예요. 요 얼굴 한번 보이시죠? 이 얼굴이 요때가 이 사람이 한 30대 후반쯤 됐는데 이 얼굴이 붉어가지고 원인을 못 잡아요. 아무리 큰 병원에 가도 원인을 못 잡기 때문에 하다 안 돼서 이제 어떤 분의 소개로 야야 그러면 정 안 되면은 거기 한번 가봐라 이렇게 하고 저를 찾아왔는데 2년 정도 먹을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2년 정도 뭐 먹지 뭐요 먹어보지 뭐요 이래. 그 대신에 이때까지 병원이고 한방 민방 양방 다 해봤죠. 그러니까 다 해봤대요. 그러면은 제가 하는 대로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러니까 따라올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시작을 했는데
교육을 듣더니만은 이제 자기 혼자 결정이 안 되니까 남편을 모시고 왔어. 그 남편이 철도 다니는데 하루는 출근하고 하루는 휴무고 출근하고 휴무고 이런데 3일 교육을 추리닝을 입고 쓰리바를 신고 와서 교육을 듣더니만은 돈을 이제 보내왔더라고요. 돈을 520만 원인가 보내왔고 기계 하나 사고 나머지 3을 사가지고 먹기 시작했는데 다 먹고 제가 이래가 먹어가지고 안 됩니다. 2년 먹으려고 하면 박스로 사야 되는데 자 박스로 일단 한 박스 가져가서 다 먹고 다시 한 박스 사도록 합시다. 그 대신 조건은 2년입니다. 이렇게 2년을 드시려고 하면 지금 가져가시고 안 그러면 안 팝니다. 이러니까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먹으면서 계속 이제 저하고 이제 소통을 하는데 언니 오늘은 얼굴이 빨간 게 하나도 없어요. 얼굴이 너무 깨끗해요. 이분이 참고로 어땠느냐면은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를 하고 모자를 써야 콩나물도 사러 가고 시장도 가고 외출을 할 수 있었던 분이고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몇 번 올라갔다가 아들 둘 때문에 어린 자식을 두고 내가 죽을 수는 없지 해가지고 다시 또 참고 하면서 살아왔는 세월이 견디다 못해 이제 저를 찾아왔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언니 오늘은 거짓말 같아요. 근데 또 어떤 날 전화 와요. 오늘은 또 얼굴이 더 밝아졌어요. 근데 그게 들어갔다 나왔다 계속 이렇게 독소 배출이 되는 과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자. 우리 2년만 기다려보자. 나도 니 같은 사람은 처음 봤으니까 나도 잘 모른다. 사실 잘 모르지만은 2년 정도 지나면은 모든 게 다 좋아지지 않을라. 그러니까 기다려보자. 세포가 재생되고 오장육부가 좋아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 애를 낳았다 해가지고 금방 그 뒷날 학교 보내고 초등학교 중학교 보내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다려보자. 그래서 좋았다가 나빴다가 계속 얘가 시달리면서 교육을 들으러 왔다가 안 왔다가 한 1년 정도 딱 지났는데 저를 찾아왔는데요. 언니 나 이제 삼 안 먹을래요. 왜? 아유 뭐 어떨 때는 좋은 것 같은데 어떨 땐 또 안 좋으니까 아유 그냥 그만 먹을래요. 이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네가 여기서 나하고 약속은 2년인데 네가 여기서 안 먹게 되면은 네 나가서 사람들한테 뭐라 그런지 아나? 나 여 사업 나 영주에서 못해니 때문에 그거 1년이나 먹어도 안 되고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이 얼굴 못 건치더라. 네 입에서 그런 얘기 나와. 그래서 나는 싫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니는 돈 쓰지 말고 내가 니한테 한 박스 선물할게. 한 박스 선물하면 되잖아. 그리고 니는 무조건적으로 이 한 박스를 먹어줄 책임과 의무가 니한테 있다. 왜? 구두의 약속도 약속이기 때문에 너는 나하고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 제가 워낙 이렇게 강하게 나오니까 아, 알았어요. 그럼 제가 한 박스 더 먹을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럼 먹어. 무조건 니는 먹어야 돼. 그 한 박스를 다 먹고 나서 이분이요. 얼굴이 완전 자연 치유가 싹 돼가지고 선거운동 사무실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돈을 벌러 다녀요. 그래서 언니 진짜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러면서 화장품도 저희 화장품만 지금까지 갖다 쓰고 있어요.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분이.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을 여기서 삼고지에서 제가 증명을 하지 않고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은 처음 나부터 저 허리 좋아졌고 허리 완전 자연 치유 다 됐어요. 아무리 무거운 걸 들어도 지금은 허리가 아프지 않고 이 편도가 날만 추우면은 양쪽 편도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목구멍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시골 살 때 엄마가 맨날 된장으로 가글을 시켰는데 지금은 아무리 추워도 이 겨울에도 제가 치마를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치마. 왜? 순우리 본부장님이니까. 그래서 스타킹 신고 치마를 입고 다녀도 감기 걸리지 않고 지금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박남덕, 이수연, 장명실님 다시 한번 경험담 그때 너무 감명 깊게 들어서 고맙고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 자리에 있어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존경하고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일단 이 모든 병이 어디서 다 왔느냐 제가 이렇게 계속 공부를 조금씩 하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만병일독 이래가지고 만 가지 병이 한 가지 원인에서부터 한 가지 독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런 거를 이분들을 통해서 제가 알았습니다. 만병일독 한 가지 독.
예, 그 독은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은 1차적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는 혈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병원에 가면은 원인 검사할 때 가장 먼저 피부터 빼잖아. 그죠? 그래서 피를 빼면은 피 속에 만 가지 병이 숨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피를 굉장히 우리는 소중하게 잘 관리해 주셔야 되고, 이 피가 오염이 되고, 피가 냉해지고, 피가 탁해지면은,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어떤 병이 오느냐면은 굉장히 피곤해요. 피곤하고, 자꾸 푹 잤는데도 계속 피곤하고, 깨어나지를 안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만성 피로가 자꾸 누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또 2차적으로 그게 조금 더 심해지면은 이제 기미가 뭐 낀다든가 다크서클이 온다든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피부 뽀루지 같은 게 뾰룩뾰룩 올라온다든가 우리가 조금 피곤하고 이러면은 얼굴에 뭐 뽀루지 같은 거 나오지 그죠? 그게 전부 다 몸이 냉해졌다는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물론 있겠지만은 그래서 김이라든가 뭐 다크서클이라든가 뭐 피부 알러지 같은 거 이런 게 트러블이 생기는 거는 이제 2차적이고 그게 조금 더 관리 안 하고 그냥 둬갖고 넘어가면은 우리가 3차적으로 이래 제가 이래 보면은 그때부터 이제 오장육부 장기에 병이 생기는 것 같아요. 혈압이라든가 당뇨, 고지혈증, 협심증, 심근경색 이거 전부 다 피해서 오는 병이잖아요. 다 피해서 오는 병이기 때문에 이 우리가 혈액 관리, 혈관 관리를 잘해줘야 되는 거는 우리들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혈액 관리를 어떻게 그러면 잘해주느냐. 체온을 36.5도를 유지해줘야 된다는 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체온 36.5도를 유지해 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따뜻하게. 그럼 따뜻하게 해주려고 하면 여름에도 겨울 옷을 입고 다니고 겨울에도 겨울 옷을 더 입고 다녀야 되느냐? 아닙니다. 외적인 열을 올리는 거는 일시적이지만은 내적인 열을 올려야 돼요. 우리 이거 아궁이에요. 입은 아가리 아궁입니다. 이 입으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몸의 열을 내장 지방 온도를 올려줘야지만은 우리는 몸에 발끝까지 손끝까지 열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열 전달이. 아우 그래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올 집에 아까 보일러 돌려가지고 막 방을 절절 끓게 전기장판을 절절 끓게 해가지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입으로 한 개 넣는 거하고 바깥에서 10개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입으로 항상 열을 나는 음식을 먹어줘야 돼요. 그 음식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먹어보고 겪어보고 증명했는 게 저는 순우리 인삼, 순우리 적삼이라고 가감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경험은 제2의 스승이라고 저는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걸 경험하여서 이 사업을 지금 이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누가 저한테 와서 얘기한다 해도 자신있게 저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궁이로, 아가리인 이 아궁이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적삼을 마시면서 내장 지방 온도의 열이 36.5도로 내려가지 않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참고로 찬물 절대로 드시면 안 돼요. 찬물도 36.5도 이상의 물이면 가능해요. 그래서 찬물 드시지 말고 이 혈액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는 그만 오로지 적사만 먹고 내가 맨발로 다녀도 괜찮냐? 절대 안 됩니다. 모든 이 혈압, 당뇨, 고지혈증, 혈관이 탁해지고 혈관이 더러워지고 혈관이 오염되는 병은 피가 오염되는 병은 생활 습관에서 오는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적삼이 좋다 해도 내가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냉방에 자고 찬물 먹고 찬밥 먹고 맨발로 다니고 겨울에 런닝셔츠 입고 다니고 이렇게 다닌다고 생각하고 참을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됩니다. 모든 거는 어우러져야 돼요. 어우러져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잠도 그럼 언제 자느냐? 잠은요. 보통 밤 10시 내지 11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는 꼭 자줘야 됩니다. 그때 자야지만은 내 몸의 모든 면역 체계가 정상적으로 자, 우리 몸에는 암세포를 잡아먹는 세포가 NK세포라 그러잖아요. 내추럴 킬러. 1억 마리가 있다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곰팡이나 바이러스나 세균을 잡아먹는 이 면역세포는 수십억 마리가 존재를 한다는데 이 NK세포나 이 수십억 마리의 나의 면역세포 백혈구는 언제 움직이느냐 하면은 우리 청소 아저씨들처럼 새벽에 움직입니다. 새벽에 내가 잠을 잘 때 얘네들은 활동성을 그때 발휘해가지고 혈관을 따라다니면서 바이러스, 곰팡이, 세균 내가 오늘 낮에 먹었는데 균이 들어왔구나. 바이러스가 들어왔구나.
내가 잠을 잘 때 얘들이 잡아먹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청소부 아저씨들도 다 잠잘 때 차가 안 다닐 때 음식물 쓰레기 가져가고 도로가에 모든 쓰레기를 가져가잖아요. 잠잘 때, 우리가 잘 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주라는 거는 내 몸은 소우주, 자연은 대우주라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바깥에서 일어나는 거하고 내 몸에서 일어나는 거는 똑같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대양 6대주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오장육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오장육부 모든 거를 오장은 담는 뜻이라는 거고 육부라는 거는 내보낸다는 뜻이에요. 내보낸다는 뜻. 그래서 담는 그릇도 있어야 되지만 내보내는 기간도 우리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오장육부를 잘 관리하는 거는 모든 게 다 열인데 이 밤에 꼭 잘 때 어떤 일이 있어도 10시에서 아니면 11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는 잠을 자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음식은 늘 따뜻한 음식을 드셔야 되고 집안에 있을 때도 가능한 하면은 발을 따뜻하게 개는 입이 따뜻해야 되고 사람은 발이 따뜻해야지만은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발을 따뜻하기 위해서 집안에 들어갔을 때도 늘 양말을 착용하세요. 양말을 착용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실 때는 꼭 그냥 새벽에 특히 새벽에는 자다가 화장실 갈 때 벌떡 일어나지 말고 몇 번 몸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왜냐면은 혈이 머리까지 안 올라갔을 때에는 갑자기 쓰러질 확률이 화장실에서 쓰러지는 확률이 그리고 잘 때는 체온이 내려갑니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체온이 내려가는 상태에서 혈이 머리까지 빨리 전달이 안 될 때는 어른들이 화장실 가다가 새벽에 쓰러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새벽에 화장실 가고 싶을 때는 몸을 몇 번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뒤척이다가 한 손을 잡고 천천히 일어나시는 이 생활 습관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 낮에 따뜻할 때 운동을 해주신다든가, 양말을 착용하신다든가, 따뜻한 물을 먹는다든가, 따뜻한 밥을 먹는다든가, 적삼을 늘 규칙적인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식사도 규칙적인 게 중요하지만은, 적삼도 내가 매일 아침 7시에 마신다. 그러면 꼭 그 7시에 왜? 그때쯤 되면은 내가 그 전날 먹었던 적삼의 기능이 열이 소진돼 가지고 열이 체온이 떨어질 때쯤 되면은 다시 장작개비를 집혀서 아궁이를 데우는 것처럼 방바닥을 데우는 것처럼 온도를 데우는 것처럼 내 몸을 다시 규칙적으로 그 다음에 떨어질 때쯤 되면은 낮 12시 아니면 저녁 때 6시 아니면 밤에 자기 직전 이렇게 해갖고 저는 보통 처음 드시는 분한테는 4번을 권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점심 먹기 전에 저녁 먹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4번을 규칙적으로 드시는 거를 엄청 강조하고요. 그리고 그 규칙적인 게 결국은 내 몸의 체온을 떨어뜨리지 않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병은 하나의 원인에서 오는 것처럼 혈관 관리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피가 탁해지지 않게끔 해주는 생활 습관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10년, 14년, 15년 동안 이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환자들한테 그분이 끝까지 좋아질 때까지 숱한 욕을 먹으면서 오해를 받아가면서도 계속적으로 그분을 찾아갑니다. 뭐를? 서비스. 그때 갈 때는 저는 정말 그냥 가지 않습니다. 어제도 제가 마트에 가서 라면을 50개를 주문을 했습니다. 항상 로테이션식으로 선물을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면은 갈 때 그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 오늘은 또 뭘 가지고 오려나? 뭘 가지고 오려나? 그 호전 반응을 겪고 좋아지길 때까지는요, 반드시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 우리 집에 오지 마. 이발소 다시 오지 마어. 오지 마어. 이런 소리 들으면요. 정말 저는 자존심 상했어요. 저도요. 그래? 네가 좋아질 때까지 내가 책임을 지고 네가 언젠가는 나한테 고맙다는 소리를 내가 들을 때까지 오겠다. 그 일념하에 결국은 제가 이겼잖아요. 7년 만에요. 그래서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정말 손우리 적삼 대단합니다. 저는 몇 풍기 쭉 가면은 산꽂이지만은 단 한 번도 거기 가서 삼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그 삼은 어떤지도 맛이 어떤지도 잘 몰라요. 맨 처음에 풍기 손자 언니 배달 갔을 때 우리 손자 지사장님한테 한 채 얻어가지고 따려가지고 우리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비교 맛으로 제가 한 통을 여기서 따려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아무리 싸다, 아무리 누가 좋다 해도 저는 절대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올라가지 않고 지금까지 순우리 적삼 정말 정말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저 지사 오픈하고 15년이 되도록 우리 회장님 저를 믿고 저한테 여기 영주를 맡겨주셨습니다. 공장에 수도 없이 내려오시면서 저한테 한 번도 들리시지 않아요. 왜? 저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회장님이 저를 믿고 저한테 이런 숙제를 줬기 때문에 정말 가감하게 제가 여기서 홀로 서기를 했고, 저를 믿어주신 회장님 고맙고 감사하고요. 또 순우리 6년근을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고맙고 감사하고요. 앞으로 10년 동안 또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강국희 회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면서 저는 앞으로도 많은 환자들을 상대로 제가 경험했고 제가 증명했던 이 많은 경험을 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제2, 제3의 어떤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계시는 전국에 저하고 같이 얼굴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 끝까지 여기 나가시지 마시고 순우리 적삼을 아까워서 아끼면 안 됩니다. 규칙적으로. 내가 하루에 3번 먹었으면은 하루 3번, 4번 먹었으면 4번, 2번 먹었으면 2번. 규칙적인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먹다가 내일은 안 먹고, 모레 먹다가 내일 안 먹고, 이거 절대 안 됩니다. 규칙적인 거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질환자가 오더라도 그분이 2년 이상 드실 수 있게끔 우리들은 권유를 해줘야 됩니다. 그분한테. 그래서 똑 떨어지게 2년은 아닙니다. 2년 4개월 되는 분도 있었고, 저한테는 2년 6개월 되는 분도 있었고, 2년 뭐 2개월 되는 분도 있었고, 그리고 혈관병 같은 거 있죠. 수족냉증 이런 거는 6개월 이내면은 손발이 거의 다 따뜻해지더라고요. 근데 이미 하나 만성질환, 혈압, 당뇨, 고지혈증, 협심증, 심근경색 생활 습관으로 20년, 30년 이렇게 묵은 병들은요, 2년 이상 돼야지만 자연 치유가 되지, 한 개, 2개 먹고 절대로 좋아진다는 얘기는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제가 안동 김미경 저기 본부장한테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할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안동 김미경 본부장하고 가끔씩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만나고 하면은 이제 서로 정보 교류를 합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사람들이 오면은 일단 한 통 먹어봐요. 일단 한 통 먹어봐요. 일단 한 통 먼저 먹어봐요. 이런 얘기를 저는 처음 했는데, 우리 김미경 본부장은 저는 그렇게 안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일단 한 4통이나 5통 한꺼번에 먹을 수 있으면 드세요. 카드 끊어가지고 5개월 끊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4통, 5통을 권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김미경 본부장한테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딱 오시면 무조건, 아, 그래, 맞다. 백혈구 수명이 4개월입니다. 우리 몸의 백혈구 수명이 4개월인데, 4개월이 지나면 수명이 죽고 다시 어린 호중구가 자라오면서 어른이 죽고 다시 아기가 크는 거하고 똑같아요. 몸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면역세포가. 그래서 4개월 정도 되어 봐야지만은 수족냉증이라든가 이렇게 요런 가벼운 거는 자연 치유가 된다는 거를 우리가 4개월을 먹어봐야 되겠구나 하는 걸 김미경 본부장을 통해서 제가 그때 배워서 지금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미경 본부장님. 그래서 지금 저 얘기를 듣는 다른 분들도 누가 오시면 우선 한 통 팔고 한 통 권하는데 급급하시지 말고, 카드 있습니까? 4개월, 5개월 드실 수 있나요? 라는 걸 반드시 그분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 저기 이제 방금 좀 전에 들어오셨는 우리 한인이 언니라고 지금 오셨거든요. 이분은 제가 평소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아이고 나 그 아프면 먹을게 이랬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갑자기 이렇게 그 심장 심근경색이 와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와가지고 병원에 가서 시술을 하고 지금 8년째 우리 거를 먹고 있는데, 이분은 호전 반응이 어떻게 오느냐 하면은 계속 기침으로 와요. 기침으로. 그래 기침이 너무 오니까, 왜 기침이 너무너무 오니까 아들이 데리고 서울 큰 병원에 다 다녀도 이 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계속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침 나오면은 사탕을 먹고, 또 기침 나오면 물을 먹고, 또 기침 나오면 사탕을 먹고, 이렇게 기침을 자꾸 잠을 재웠어요. 잠을. 그 사탕을 먹고 나면 또 기침이 또 괜찮아져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부터 언니 그렇게 하시지 말고 조금 힘들어도 계속 기침을 뽑아냅시다. 기침 가래는 계속 뽑아내야 내 몸에서 호전이 일어나지, 안 뽑아내고는 안 됩니다 해가지고 지금은 기침 나오면요, 누가 있든 옆에 대통령이 있든 뭐 사돈이 있든 간에 기침 나오는 대로 뱉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사탕을 안 먹고 물을 안 마시고 기침을 계속 뱉어내니까 오히려 지금은 기침이 안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침 나오면 절대로 적삼을 먹는 동안에 기침 나오는 거는 호전 반응의 일종으로 내 몸의 냉기를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단전 배꼽 밑에 하고 배꼽 위에 하고 배꼽 위에 찾는 냉기는 거기가 기침으로 많이 뽑아내요. 배꼽 위로. 그래서 뽑아낼 때는 기침이 멈추는 약을 잡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계속 뽑아내시고 저한테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갔지만은 다 저를 믿고 따라왔고요. 그리고 요 사진 보이죠? 네. 아기가 지금 홍삼을 젖병에 넣고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더 크게 할게요. 잘 먹고 있죠? 네. 참고로, 이 보세요. 젖병에, 참고로 이 아기는 임신했을 때부터 우유에 타서 먹이고, 지금 5살 됐는데, 지금까지 먹고 있습니다. 언제 동영상도 한번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동영상도 보내드리고요. 참고로 우리 적삼은 먹는 연령층이 전 연령이라는 얘기입니다. 전 연령. 0살부터 100살이 넘도록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홍삼은 중성이기 때문에, 적삼은 중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78살 낳는 할아버지도 지금까지 먹고 있고, 요렇게 어린 아기도 먹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처녀, 총각, 할매, 할배, 아지매, 아저씨, 엄마, 아빠, 누나, 누구든지 남녀노소 막론하고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겁먹지 마시고 손자, 손녀에게도 그리고 임신했는 임신부한테도 권해주셔도 안심하시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 얘기는요, 지금 너무 이쁘고 너무 건강하고 병원에 가지 않고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연령이 다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이 한 가지, 나는 눈이 아프고 나는 목이 아프고 나는 배가 아프고 나는 다리가 아프고 나는 손이 저리고 나는 머리가 아픈데 먹는 거는 딱 하나, 이 적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체온을 정상적으로 올려주면은 내 몸의 모든 병은 항골 탈퇴 다 사라집니다. 바깥으로. 독소 배출이 다 되기 때문에 체온 유지하는데 우리는 오늘 또 최선을 다합시다. 자, 이상으로 제가 말씀드렸는 게 여러분들한테 단 1%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